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전면전 기로에 섰습니다. 이미 양쪽 사상자는 5천 명을 넘어선 상황. 주변국들까지 가세할 경우 그야말로 5차 중동전쟁, 신중동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미국은 항공모함을 이스라엘에 급파했습니다. 하마스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이란의 관여 여부가 또 관심이 쏠리는데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스라엘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전쟁 상황부터 정리했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차도 버린 채 혼비백산 도망칩니다. 길가엔 불탄 차들이 뒤엉켜 있고 시커먼 잿가루가 도로에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남부 레임 키부츠에서 열린 음악 축제 현장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들이닥쳐 260여 명을 무차별 학살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틀간 이스라엘 사망자가 700명을 넘었다며 최근 20년간 팔레스타인의 공격 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복도 본격적으로 시작돼 가자 지구의 폭격이 떨어지는 모습이 그대로 중계됐습니다. It's okay. This is a missile attack on Palestine Tower, right in the middle of Gaza City. 가자 지구 사망자는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의 동맹국인 미국은 즉각 항공모함을 급파했습니다. 전투기 75대 이상을 탑재할 수 있는 세계 최대 핵 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함 등이 동지중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코앞까지 오는 겁니다. 부상자를 포함한 양측 사상자는 5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번 전쟁이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으로 확전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8월부터 이란이 하마스와 함께 이스라엘 공격을 계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작전 회의 끝에 지난주 공격을 승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란은 성명을 내고 이번 대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지금까지는 로켓과 미사일, 공중전 위주였다면 지상전, 그야말로 육박전이 임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비군 10만 명을 집결시켰고 탱크도 목격됐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이어갑니다. 무장 세력 하마스 군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숨진 이스라엘 군인의 얼굴을 발로 짓밟으며 조롱합니다. 군인들은 옷이 벗겨진 채 차에 실려가는 시신도 무차별 구타합니다. 보복을 천명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북동쪽 마을 등 하마스의 근거지를 타격했고 예비군 동원령도 내렸습니다. We have amassed around 100,000 reserve troops who are currently in southern Israel, preparing to execute. 국경 인근에는 이스라엘 전차들이 줄지어 마을로 향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외신들은 양측 모두 인명피해가 클 수 있어 피해왔던 전면 지상전이 임박하면서 전쟁 규칙이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אנחנו נגבה מחיר כבד מאוד מהחמאס. הוא ישלם על מה שהוא עשה, ואת הפעולה הזאת יזכרו בעזה ל-50 השנים הבאות, ויצטערו על זה שהם החלו בזה. 이스라엘 방위군은 하마스가 기습 공격한 가자지구 남부 인근 지역 사회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이번 전쟁이 심상치 않은 이유, 하마스가 100명 넘는 이스라엘 인질을 붙잡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무자비하게 여성, 어린이 포함한 민간인, 외국인까지 데려갔습니다. 인간 방패로 쓸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 악에 바친 이스라엘, 피해를 감수하고 보복할 수 있을까요? 김윤수 기자입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은 오토바이에 강제로 태워지고 무리에 둘러싸인 남성은 양팔이 붙잡혀 끌려갑니다. 또 다른 곳에선 하마스 대원이 결박된 채 피를 흘리는 여성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차량에 밀어넣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은 이스라엘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 여성과 어린이, 노인까지 납치했습니다. 이들은 현재까지 130명 넘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자지구로 끌고 갔다고 주장합니다. ونعلن بعون الله عن تمكن مجموعة
من المجاهدين خلال اليوم من اقتياد مجموعة جديدة من أسرى العدو والعبور بهم إلى قطاع غزة. 남은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Please help them to come out. Please. 인질 가운데는 미국인과 독일인, 멕시코인 등 외국인들도 섞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민간인을 포함해 상당수가 납치됐다고 밝힐 뿐 인질들의 정확한 인원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질들이 억류된 정확한 장소를 파악하지 못해 구출 작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전면전 수준으로 공세 수위를 높일 경우 인질들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이스라엘의 공격에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무장단체가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죄수 수천 명을 언급하고 있어 인질과 교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자, 우리도 잘 분석해 봐야 할 대목인데요. 이스라엘의 최첨단 방어 체계가 허무하게 뚫렸습니다. 이 하마스가 쓴 건 불도저, 트럭, 패러글라이더, 그리고 정말 이 초보 수준의 로켓인데요. 어쩌다 이렇게 어이없이 뚫렸는지 김민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울타리에 설치한 폭탄을 터뜨린 뒤 오토바이를 타고 국경을 넘습니다. 공사용 불도저로 울타리를 철거하고 민간인들을 납치해 돌아올 때는 골프카트도 이용합니다. 일반 군용 차량도 아닌 픽업 트럭에 기관총이 무장됐고 레이더 탐지가 쉽지 않은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해 이스라엘 상공을 농락합니다. 모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할 때 사용한 장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첨단 방어체계를 비웃듯 하마스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장비들을 무기로 활용했습니다. 경제성,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구하기도 쉽고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충격과 공포를 줄 수 있다라는 어마어마한 또 위력을 갖고 있다. 가쌈으로 불리는 초보적 수준의 로켓포 수천 발을 동시다발로 퍼붓자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대공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은 무력화됐습니다. 소총과 재래식 로켓을 주력으로 한 하마스가 첨단 장비를 갖춘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기습적으로 허를 찔렀습니다. 지나치게 정규전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포 몇 문, 미사일 몇 발 뭐 이런 식으로 경량적으로 정리해서 우리는 더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이 최근 전쟁 양상과는 확연히 달라 전 세계가 느끼는 충격도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당장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과 관광객들 무사할지 걱정입니다. 교민들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 긴급 대피했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비행기가 결항된 상태입니다. 사재기가 벌어지면서 슈퍼마켓은 텅텅 비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상황을 김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상사태에 570여 명의 이스라엘 교민들도 목숨을 건지기 위해 대피에 대피를 거듭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비상 전쟁 선포를 하고 군대를 이미 다녀왔던 사람들도 총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져서 360여 명의 관광객들은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하는 등 더 비상입니다. 비행기표를 바꿔서 이동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갑자기 캔슬돼갖고 공항에 대기하는 상황도. 가자 지구와는 70km 넘게 떨어진 네타냐에서도 슈퍼마켓 사재기가 벌어져 매장이 텅텅 비었습니다. 사람들도 시장에 많이 안 나가고 있어요. 슈퍼마켓에 가보니까 물건이 다 동났어요. 뭘 다 쓸어갔더라고요. 관공서를 제외한 도시 모든 곳이 멈췄습니다. 일주일 정도 학교가 모두 연기가 됐고요. 10월 15일 그 정도에 원래 입학을 하는데 10월 22일에서 23일로 지금 다 연기가 됐습니다.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이스라엘행 항공편 운항을 취소한 가운데 이스라엘 노선을 운영 중인 대한항공도 항공편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네, 산유국이 몰려있는 중동에서의 전쟁은 우리 경제에도 직격탄입니다. 당장 오늘 오전 한때 국제유가가 5% 넘게 급등했습니다. 50년 전 석유 파동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소식에 오늘 오전 국제유가가 요동쳤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론 주말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한때 전일 대비 5% 넘게 오른 배럴당 87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원유 생산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으로 확전될 경우 이란이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다니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불안감이 커지는 겁니다. 당장 한국은 비상입니다. 원유의 67%, 가스 37%를 중동에서 들여오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신중동 전쟁으로 확전되면 50년 전 석유 파동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1973년 4차 중동 전쟁은 1차 석유 파동을 촉발해 국제 유가가 4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란 혁명과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2차 석유 파동이 벌어진 1979년엔 유가가 3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원유가가 좀 낮아지면서 10월 되면은 좀 물가가 안정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 보고 있었는데 만약 이제 이 전쟁이 오래 지속된다면은 국제 원유가가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확전으로 치닫고 있는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해 중동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중동이 좀 우리에게 낯선 곳이라 이 판넬과 또 교수님 여쭙고 좀 여쭙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이 영토인데요. 이 분홍색 부분이 여기 이스라엘 영토 안에 여기 가자 지구가 있고 가자 지구에서 이 이슬람 세력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한 게 맞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자 지역은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자치정부의 수도가 있는 것은 이 서안 지역입니다. 웨스트뱅크.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가자 지구에서 봉쇄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마스가 공격을 전격적으로 한 겁니다. 네. 근데 제일 궁금한 건 왜 한 겁니까? 갑자기? 하마스가 내세우는 공식적인 이유는요. 지난 16년간 이 가자 지구를 완전히 봉쇄를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한 죄를 물었고요. 그리고 이 계속적인 이스라엘 특히 네타냐후 정부가 들어서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정착민들의 폭력이 늘어났고 그리고 정착촌이 더 늘어났고 알 아크사 사원을 폭력으로 물들게 했다. 자, 알 아크사 말씀하셔서 이번 공격 작전명이 알 아크사의 홍수예요. 이게 뭡니까, 알 아크사? 그러니까 알 아크사가 이슬람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지 중에 하나인데요. 성지가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는 터가 사실은 무슬림들이 이쪽을 지배했을 때 이미 폐허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 무슬림들이 황금 돔 사원과 알 아크사 모스크를 지었습니다. 알 아크사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렇죠. 거죠? 예루살렘의 성전산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성스러운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원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예언자 무함마드가 하룻밤 사이에 이곳까지 와서 하늘을 갔다 왔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사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여기를 자꾸만 유대교 극우 세력들이 이거를 접수를 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었고요. 이러면서 무슬림들의 분노가 치솟아 왔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걸 하나의 이유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과 이게 하마스 하면 늘 뭐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이 세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마스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직접 영토를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5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항상 수세만 있었던 팔레스타인이 처음으로 공세를 나선 최초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받는 충격은 더 클 겁니다. 그러면 근데 하마스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대 조직의 싸움이거든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요? 네. 그러면 이번에 하마스가 그런데 보면 무기도 구식 무기를 다 들고 간 거 아니에요, 그죠? 불도저로 울타리 없애고 그냥 들어가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신감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잡힌 하마스 대원이 이스라엘 쪽에 한 얘기 중에서 자기들도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혀 자신들을 제어하는 군대가 없었다. 거의 5시간 만에 교전이 이루어졌고요. 어느 지역은 10시간 동안
완전하게 무법천지였습니다. 네. 하마스가 완전히 장악하고 10시간 동안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네. 그런 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방심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허리를 찔린 거예요. 네, 허리를 찔렀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저는 처음에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국경 지역을 그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나?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혹시 미끼를 던진 네. 거 아닌가? 네. 들어오면 소탕하려고. 네. 근데 그렇게 치기에는 너무나 충격이 컸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야, 그러면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복을 전면전으로 할까요? 이 가자지구 여기를 아예 접수해버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재점령은 어려울 겁니다. 점령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점령을 하면은 물론 지금 폭격만 해도 충분하게 제압을 할 수는 있는데 네. 더 이상 화근을 없애기 위해서 뿌리채 뽑아버리기 위해서 점령을 한다. 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불필요한 피해가 일어나요. 민간인 피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군인이면 군인만 죽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민간인들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국제사회 여론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마스는 이번에 이스라엘의 인질을 한 130명 데려갔잖아요. 네. 근데 왜 데려간 거예요? 두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어차피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거기 때문에 충격을 주고 들어왔을 때 분명히 이스라엘이 보복을 할 거다. 네. 그러면 인간 방패를 쓸 수가 있겠죠. 정말로 인간 방패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방패를 막 앞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 네. 그 인질을 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공격을 못하는 거죠. 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잡고 있는 하마스와 관계된 팔레스타인 네. 전사들을 네. 한 5천 명이 있거든요. 네. 풀어달라 이거죠. 풀어달라. 예. 포로를 풀어달라. 예, 그러니까 민간인과 맞교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전면전으로 갈 거냐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중동 전쟁으로 다른 주변국까지 펼쳐질 거냐. 일단 미국은 항공모함을 이스라엘로 보내면서 이스라엘 지키겠다는 걸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란이 정말 하마스 배후에 있는 건지 참전 이렇게 관여를 하겠습니까? 이건 제 말보다는 미국의 공식적인 말이 더 중요한데요. 네.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했다는 공식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러나 다만 평소에 이란과 하마스, 헤즈볼라가 네. 반이스라엘이라는 점에서는 같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증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네. 그랬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고 네. 그것 중에 하나가 10월 2일에 레바논에서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이 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공격을 승인했다라는 미국 보도가 있었는데 네. 이란에서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전쟁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어느 정도까지 번질 거라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저는 크게 번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번지면 번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한 건 이스라엘과 미국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요 네. 국제 여론이 좋지를 않아요. 네.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은 이쪽을 계속 공격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네. 하마스는 좋아하진 않지만 많은 주민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다음에 아크사 모스크에서 이스라엘의 구급파들이 했던 거를 기억하는 네. 전 세계 무슬림들이 팔레스타인 편에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전쟁의 그 프레임이 네.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에서 무슬림과 이스라엘이나 미국 전쟁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미국이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긴장 관계를 최대한 늦추려고 노력할 거고요. 네. 항공모함 보낸 거는 한마디로 미국을 우리가 이스라엘 뒤에 있으니까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준 거지. 보여주기용이다. 그럼요. 항공모함에서 때리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현도 서강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 이어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처음으로 강서구에 나오며 지도부가 총력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유세 현장 가보겠습니다. 자, 이현재 기자, 국민의힘은 이 2030 민심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곳은 강서구 마곡동입니다. 식당이나 주점 등이 많아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요. 지금 제 뒤로 유세차에 올라있는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의원 모습 보이실 겁니다. 지금은 지원 연설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유세차에서 내려서 도보로 걸으며 유권자들을 만나 한 표를 행사할 예정입니다. 한 표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모레 본투표를 앞두고 2030 청년층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유권자 중 약 50만 명 가운데 30대가 전 연령 중 가장 비중이 크고 20대까지 포함하면 유권자 30%가 청년층인 점을 감안한 겁니다. 김 후보는 가수 노라조의 형을 부르며
청년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은 뮤직비디오도 공개했습니다.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당 핵심 관계자는 채널A와 통화에서 2030 직장인들이 사전투표에 몰렸다며 청년 표심에 승부수를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서 유세에 나선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견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빨리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서 야당으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마지막 유세 현장에는 강서구 전세살이 청년들도 함께 하는데요. 전세사기 피해 대책 등 청년 정책을 내세워 표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마곡동에서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자, 이번엔 민주당 유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방금 전 이재명 대표가 강서구를 방문해 처음으로 유세에 합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두원 기자, 그럼 이 대표는 퇴원하면서 바로 유세장으로 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1일 만에 퇴원한 이재명 대표, 곧바로 이곳 강서 유세 현장을 찾았는데요. 조금 전 막 끝난 총령 유세에서 이 대표 목소리를 높이진 못했지만 현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음은 똑바로 서 있는데 몸이 자꾸 흔들려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진교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국민의 무서움을, 이 나라의 주인이 진정 국민임을 여러분께서 확실히 증명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함께한 지도부도 이 대표의 등장을 자축하며 뒤지친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말씀하셨듯이 기왕 이기려는 거 크게 한번 이겨봅시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세 표가 부족하다. 앞서 이 대표는 오늘 오후 녹색병원에서 퇴원했는데요. 지팡이를 짚었지만 건강 상태가 좋아진 모습입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여전히 공개 활동엔 무리가 있지만 본투표가 코앞에 다가온 만큼 어떻게든 힘을 실으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에는 나왔지만 공식적인 당무 복귀는 조금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유세 뒤 인천 계양구 자택으로 이동해 당분간 자택에서 회복 치료를 이어간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발산역 앞에서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신원식 유인촌 두 장관은 임명됐지만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임명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일단 이 김 후보자 청문회가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부터가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겨냥해 줄행랑 방지법을, 국민의힘은 상습 파행 조장 방지법 발의를 예고하며 맞섰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을 겨냥한 일명 김행 줄행랑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가 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한 경우 사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한 상습 파행 조장 방지법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의사 진행을 밀어붙이거나 위원장이 중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사퇴를 하시던가요?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 하시겠으면 사퇴를 하시던가요? 김 후보자 청문회 종결 여부를 두고도 여야의 해석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중간에 사라져 다시 열었으니 청문회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지만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보면 청문회가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줄행랑 친 적이 없다며 청문회는 끝났다고 맞섰습니다. 김행 후보자는 위원장의 사퇴 종용에 따른 정회 이후 후보자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임명 강행 기류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정치권 힘겨루기에 사법 공백이 전 사법기관으로 확대될 우려에 처했습니다. 이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부결되면서 공백 상태지요. 곧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소장도 야당이 반대를 하면 임명이 안 되는 데다 이 준사법기관 공수처장의 임기도 곧 끝납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후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남석 헌재 소장 후임자로는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와 다음 달 10일까지인 유남석 헌재 소장의 임기를 고려했을 때 이달 말에는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재판관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남은 헌법재판관 자리에는 검찰 출신의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장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처럼 인준투표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후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기존 후보군을 더해 조용호 전 헌법재판관 등 새 인물도 검토 중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 공백 사태가 마냥 길어지지 않도록 대법원장 인선을 연말까지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임을 선정할 추천위원회 구성도 이르면 이번 달 중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야당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한동안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올 연말 대통령실과 야당의 사법전쟁이 예고된 가운데 사법 공백이 확대될 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열왕열왕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장관인데요. 뭐를 즐길까요? 네, 휴일입니다. 한글날인 오늘까지 3일간 휴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 시장의 휴일을 즐기는 방법부터 보실까요? 충분히 즐겨주십시오. 인생 뭐 있나요? 뭐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죠. 수고하셨어요? 최근에 좀 못했어요. 네, 오 시장 해외 출장 등으로 수영 훈련이 부족했다며 내년에 재도전하겠다고 하네요. 오 시장이 원래 달리기 즐겨 하죠. 네, 오 시장 어제 동아일보가 주최한 이 서울 달리기에도 참석했는데요. 이 작년에도 직접 뛰었죠. 이렇게 러닝 복장하고 335 뛰시는 모습, 자전거 타시는 모습 보면 저도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조금 있다가 저도 여러분과 함께 좀 달리려고 합니다. 함께 뜁시다. 자, 그럼 한 장관의 휴일을 즐기는 방법은 뭡니까? 네, 한 장관의 목격담이 온라인에 쏟아졌는데요. 지난 토요일 공연 관람을 위해 예술의 전당에 갔더라고요. 여기다? 네. 여기다 왜 하지? 잘생겼어. 분위기 다르다. 네, 한 장관 지난 6월 불회송 사진전에서도 다른 날 주말에도 예술의 전당에서 포착됐는데요. 예술의 전당이 서울 서초동에 있다 보니 이런 관측도 나왔습니다. 정치인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이유가 있는데 다른 건 없어요. 지금 다 총선, 정치화. 그리고 저는 서초 강남에 염두도 두고 있다. 꿈보다 해몽인가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축구 한일전 이겼잖아요. 또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 이 스포츠 얘기가 아니라 총선 얘기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SNS에 내년 한일전 총선도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을 일본으로 칭한 건데 과거에도 총선 한일전을 언급했었죠. 김기현 대표는 일제 침략 36년은 기억에 없습니까? 내년 총선도 한일전으로 치르시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한일전 구도는 민주당의 단골 선거 전략이죠. 네,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지난 2020년 총선 때도 이 민주당 중심으로 이번 총선은 한일전 이런 구호가 등장했었죠. 투표로 친일 청산 같은 현수막도 내걸렸고요. 윤미향 의원은 아예 선거 포스터에 총선은 한일전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수출 규제와 맞불로 이 한일 갈등이 고조되자 반일 감정을 총선 전략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그 전략이 먹혔다고 보나 봐요. 네, 근데 이 하도 한일전 하다 보니 실수도 나왔습니다. 서영교 의원 한일전 야구 승리 축하한다고 했다가 문매를 맞았습니다. 결승전에서 승리한 건 이 대만전이었죠. 한 대만전 야구 승리로 수정했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단골 손님, 네이버와 카카오 두 창업자네요. 어디 단골입니까? 네,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하루 전날인 오늘까지도 이 증인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은 7개 상임위에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성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들어서 좀 사과를 드리고 이 화재는 SK CNC지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장애가 발생했습니까?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한중 축구 때 이 중국 응원이 많았던 응원창 등이 거론될 텐데요. 네이버도 국정감사 단골 손님이죠. 사실 불려 나와도 이 대답은 비슷합니다. 제 명심하고 잘 고민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더 낮춰서 할 길이 있는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면 당연히 불러야 하는데 7개 상임이 많긴 많네요. 네, 실제 부를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1차 증인 명단에 기업 총수들을 무더기로 올렸다가 최종에는 빼는 경우가 많은데요. 빼는 과정에서 기업에 여러 요구를 하면서 길들이기를 한다는 비판이 늘 있어 왔죠. 국민위에서 기업에 따질 건 따져야겠지만 국감 핑계로 기업에 갑질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 3명을 잇따라 폭행한 고교생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범행에 성폭행 목적이 있다고 보고 성범죄 관련 혐의들을 추가 적용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10대 여학생 3명을 연이어 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16살 A군. 오늘 영장심사에서 법원은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초 알려졌던 강도 혐의 외에도 성범죄 관련 혐의들이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A군의 폭행이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고 성범죄 관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앞서 A군은 지난 5일 밤 경기 화성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10대 여성 1명을 폭행했습니다. 하루 뒤인 6일 밤엔 수원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1명의 목을 조르고 폭행했습니다. 뒤이어 6km가량 떨어진 다른 아파트에서도 10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한 뒤 기절한 피해자를 사람이 없는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고 이후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10대 여성들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는 지역사회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여자애들 있는 엄마들은 하나같이 그냥 불안하다고 하고 학원도 당분간 좀 픽업해야 되겠다라는 불안해하는 건 맞죠. 무서워요. 집 들어갈 때 자꾸 전화하게 돼요. 남자친구나 친구들한테. A군은 경기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데 경찰 조사에선 대체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추궁하는 한편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범죄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지리산에 설치된 짚라인이 갑자기 고장나서 멈췄습니다. 이 짚라인을 타고 있던 60대 이용객이 30m 상공에서 2시간 넘게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해발 568m에서 출발해 총 1km 길이의 쇠줄을 타고 내려오는 지리산 짚라인입니다. 국내 짚라인 중 가장 가파르다는 이곳에서 멈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0시 40분. 이 사고로 쇠줄을 타고 하강하던 60대 이용객 1명이 지리산 중턱 30m 상공에서 고립됐습니다. 산세가 가파르고 험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사고 지점까지 접근하는 데만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1시간 정도 이제 공중에서 매달려 있는 상태로 밑에서 쏘아 올린 그 로프가 있었는데 그 로프로 이제 연결해가지고 조금씩. 구조대원 6명이 투입돼 쇠줄에 매달려 있던 이용객을 지상으로 구조하기까진 1시간 반이 더 걸렸습니다. 소방당국은 쇠줄에 물린 와이어 안쪽 베어링이 고장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짚라인 시설이 늘어나며 안전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년 새 총 19건의 사고가 났는데 사망사고도 2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짚라인 설치나 운영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네,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죠. 이달에 열리는 축제만 전국에 600개 가까이 됩니다.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 지자체들은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개막한 진주 유등축제. 형형색색 7만 개의 유등을 보러 축제장엔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좁은 계단을 오르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자 안전요원들이 나섭니다. 밀지 마시고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5초간 천천히 통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주시는 축제 기간 안전요원 7,500명을 배치했습니다. 차량과 인파가 뒤섞이지 않도록 고속도로 진입로 임시주차장에서 셔틀버스도 운영 중입니다. 13일, 22일 개최 예정인 불꽃놀이에는 많은 분들이 또 오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 진행 요원들의 안내에 따라서 좀 잘 협조를 해주시길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열리는 축제는 595건. 축제가 몰려있다 보니 안전사고도 빈발합니다. 최근 4년간 지역 축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중 절반이 가을철에 발생했습니다. 한우 축제가 열리고 있는 강원 횡성군에선 안전관리를 위해 드론이 동원됐습니다. 실시간 드론 영상으로 방문객 집중 현황과 밀집도를 파악합니다. 일부 축제에선 현장 소음보다 훨씬 큰 소리로 경보 방송을 하는 이동식 대중 경보 장치도 등장했습니다. 헬로윈 같은 주체자 없는 행사를 앞둔 지자체들은 더 고민이 큽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겪었던 서울 용산구는 아예 사람들이 몰리는 녹사평역 광장에 합동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작은 사건 사고라도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순수하게 안전을 위해서 일단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됐고요. 과밀집 지역을 피하고 안전 통제에 따르는 시민 의식도 중요한 안전 대책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10대들이 많이 찾는 놀이기구 중에 디스코팡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실내에서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 백승우 기자와 사건을 보다에서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백 기자, 먼저 이 디스코팡팡이라는 게 뭡니까? 보통은 이제 놀이기구로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네, 먼저 왔습니다. 디스코팡팡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동그란 놀이기구가 빠르게 회전하면서 위아래로 강하게 흔들리고요. 승객들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매달려 있어야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때 디스코팡팡을 조작하는 직원이 빠른 음악과 함께 재치 있는 입담으로 재미를 더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 직원을 보통 DJ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놀이기구 유원지 같은 곳뿐만 아니라 요새는 도심 건물 곳곳에서 실내 오락실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약 70여 개 정도 있는데 현행법상 일반 유원시설로 분류돼 지자체 허가받고 안전성 검사만 받으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의 피해자가 사실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피해들이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영등포, 경기도 수원, 부천 등 전국 11곳에서 디스코팡팡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네. 이때 DJ들 통해서 청소년을 유인한 뒤에 돈을 빼앗거나 성매매를 강요했는데요. 거부하면 폭행과 협박, 감금까지 했습니다.
이분은 단골 손님들을 심지어 상습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이었죠. 총책인 45살 남성 A씨 등 피의자 30명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10대 청소년은 무려 115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디스코 팡팡이 단순 놀이시설이 아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죄 장소였던 겁니다. 네, 백 기자가 방금도 말했지만 이 DJ들이 청소년들을 유인했다는 것, 이게 어떤 방법으로 가능했던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방금 말씀드린 이 디스코 팡팡에는 DJ가 있죠.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DJ는 연예인이나 다를 바 없는데요. 이 DJ가 학생들에게 한 장에 4,000원 정도 하는 디스코 팡팡 이용권 무려 수백 장을 외상으로 판 뒤에 돈을 갚지 못하면 성매매라도 해서 갚으라고 강요한 겁니다. 심지어 구입 금액별로 DJ와 사진 찍기나 데이트권, 식사권까지 준다고 홍보하며 입장권을 외상으로 팔았다고 합니다. 이보 일당은 피해 학생들과 마약까지 흡입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비난할 것도 같은데 오히려 두둔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피해 학생들 중 다수는 오랜 기간 피의자들의 범행에 노출된 걸로 알려졌는데 그들 중에서 우리 오빠 좋은 사람이다, 왜 잡아가느냐며 피의자들 오히려 옹호했다고 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중에서 제 사람 못 받고 어떤 오빠 잘해주고 좀 챙겨주고 그러면 비정상적인 애착관계가 좀 그렇게 표현되는 게 아닐까. 네, 경찰은 피해자 115명 전원을 상대로 상담 치료를 진행 중입니다. 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이런 악질적인 조직 범죄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다였습니다. 네, 멸종위기 동물인 점박이 물범이 백령도 해상의 바위에 물이 지어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관측된 개체 수만 300마리가 넘었는데 2006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입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 동쪽 해상. 바위 위에 떼를 지어 누워있는 커다란 동물들이 보입니다. 일부는 배를 훤히 드러내며 마치 일광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동물 1급인 점박이 물범입니다. 또 다른 바위 위에도 점박이 물범 수십 마리가 모여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 환경단체가 지난 1일부터 4일간 백령도 일대에 드론을 날려 촬영한 겁니다. 확인된 점박이 물범은 324마리. 해양수산부가 백령도에서 점박이 물범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 수치입니다. 다만 점박이 물범 개체 수가 늘었다기보다는 보다 정밀한 조사를 통해 더 많은 개체를 찾은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연안 개발을 제가 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중국과 한국이 번식지, 서식지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서해에 서식하는 점박이 물범은 1940년대 8천여 마리가 확인됐지만 서식지 파괴와 남획 등으로 개체 수가 1,200마리까지 감소했습니다. 이 중 300여 마리가 백령도를 찾아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점박이 물범 집단 서식지인 백령도 해변 일대를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해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자, 켈박, 말모. 여러분 MZ세대들이 쓰는 이 신조어 뜻 알고 계십니까? 새로운 소통 방식이라는 의견과 언어 파괴라는 의견 중 어디에도 동의하십니까? 오늘 한글날을 맞아 홍란 기자가 시민들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요즘 젊은 층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입니다. 시민들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직접 물어봤습니다. 킬박이요? 가수 이름 같은데. 뭐 버나드박 이런 것처럼. 우리 먹는 음식물 중에 그 잡채 아니에요? 초등학생 아들은 아빠 대신 정답을 한 번에 맞춥니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라는 뜻인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입니다. 말모는 말의 모해를 줄인 말이고 학생들과 자주 대화를 하려면 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둘씩 이제 쳐다보다 보니까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단어라 낯설다는 반응부터 젊은 세대랑은 이렇게 소통을 할 기회가 없으니까 주워 듣고 좀 예상하는 정도? 시대마다 신조어가 생기는 건 자연스럽다는 반응까지 다양합니다.
언어의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있는 언어도 원래 없어지고 또 없던 언어 생기는 거라서. 이왕이면은 아이들이 우리말을 잘 사용해서 한글 나라를 더 빛나게 해주고 우리 한글말이 제일 좋잖아요. 널리 사용되는 경우 표준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접하다, 꼬시다가 그 사례입니다. 국립국어원 한 연구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조어 10개 중 7개는 10년 안에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도심 속에 이렇게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이 전국에 수백 곳이 넘습니다. 짓다 말거나 오래돼서 못 쓰는 건물들인데요. 붕괴 위험이 있는 데다 우범지대로 변해 주민들에겐 골칫거리입니다. 현장 카메라 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빌라 이름이 걸려있고 너머로는 건물 뼈대가 보이는데요. 공사 현장 같지만 사실 10년째 이 상태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돼 도심 속 흉물이 된 건물들 현장 취재해봅니다. 경기도 파주 주택가 한복판에 짓다만 6층 높이 건물이 눈에 띕니다. 꼭대기층은 철근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원래 115가구가 입주할 재건축 단지였는데 공사비 체납으로 10년째 이 상태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번화가인데 동네 자체가 지금 완전히 피폐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가면은 완전히 여기가 우범지대로 돼가지고 아주 불편합니다. 혈액 같은 게 있었어요. 가로수가 제국된 그래서 짭짤했는데 완전 이게 무슨 흉물도 아니고 말이에요, 사가지고. 공사 자재는 나뒹굴고 거푸집 역시 그대로 매달려 있어 주민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심한 태풍이 불거나 뭐 이렇게 되면 저게 건들거리다가 날아가가지고 떨어지면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다세대 건물들 사이로 속이 훤히 보이는 건물 한 채가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좀 무서워. 지나갈 때마다 섬찟하지. 헐어서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진짜 여기 자체마다 말끔해질 것 같아.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지 벌써 26년째입니다. 건물은 주민들 쓰레기장이 됐고 지난해엔 노숙인이 드나들다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별로 쓰레기가 다 있어. 이사 가면서 쇼파도 버리고 침대도 버리고 치우다가 6월이 나와버렸어요. 6월이 나와가지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대형 아울렛이 문을 닫으면서 9년째 유령 건물로 전락한 곳도 있습니다. 출입 통제 없이 뻥 뚫려 있어서 막걸리병에 커피잔, 불 피운 흔적도 있고요. 벽에 낙서들까지 아무나 드나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거기서 담배를 피거나 술 마시는 등 좋지 않은 일을 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누군가 들어가 있는 것까지는 본 적은 있어요. 뼈대만 드러낸 바닷가 대형 호텔 리조트, 산등성이에 방치된 짓다만 아파트 단지. 이렇게 공사 중단으로 흉물처럼 방치된 건물만 전국에 286곳. 대부분 자금 문제에 복잡한 권리 관계로 얽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를 드니까 어렵더라고요. 건물이잖아요. 계속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붕괴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할 경우 지자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강제 철거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현장 카메라 전민영입니다. 마라톤 풀코스를 2시간 안에 완주하는 것, 인류의 오래된 꿈입니다. 그런데 케냐 선수가 2시간 35초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마이 2시간 벽을 넘기까지 이제 36초가 남았습니다. 권술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환호 속에 케냐의 켈빈 키프텀이 골인합니다. 종전 기록을 34초나 당기는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키프텀은 100m당 17.15초, 시속 21.9km로 질주했습니다. Yes, I saw the time in front of me. I said, let me try. Maybe I can run under 2:00. Unfortunately.
키프텀은 마의 2시간 벽을 가장 먼저 돌파하는 인류로 기대를 모읍니다. 이제 겨우 23살, 마라톤 풀코스 완주 3번 만에 대기록을 세울 만큼 잠재력이 무한합니다. 마라톤 2시간 벽에 36초 앞까지 다가온 인류는 지난 100여 년간 쉼없이 달렸습니다. 42.195 코스가 확정된 1908년 런던 마라톤에서 3시간 벽이 깨졌습니다. 1925년 2시간 30분대 벽을 돌파했습니다. 인류의 도전엔 한국의 젊은이들도 함께했습니다. 손기정이 1935년 비공인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1947년 서윤복은 최근 영화로도 나온 보스턴 마라톤에서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시간 30분을 넘어 10분 벽을 통과할 때까지 42년이 걸렸지만 이어진 53년간 9분 1초가 주는데 그쳤습니다. 이제 사실상 인간의 한계에 다다른 상황. 과학기술 발전을 발판으로 아프리카 고지대 훈련과 마라톤에 최적화된 식이요법, 그리고 첨단 용품의 도움으로 조금씩 한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최적화된 마라톤형 인간도 탄생했습니다. 체격이 점점 작아지면서 열 손실이 줄어 체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의 2시간 벽을 돌파하는 신인류의 탄생이 이제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에도 중부지방 곳곳과 경북 북부에 한때 비가 올 텐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5에서 20mm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으로 빗방울 수준이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3도, 강릉이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다만 비가 온 뒤인 만큼 출근길에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과 광주 23도, 부산 24도까지 오를 텐데요. 낮에도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엔 구름만 많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한 최첨단 방어망 아이언돔이 하마스 로켓포 3,000발의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는데 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최첨단 사드 같은 다양한 요격 시스템이 있지만 시간당 10,000발씩 쏠 수 있는 북한 장사정포 몇 발만 놓쳐도 피해는 막대합니다. 일단 뚫리면 인명피해가 커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 의미가 없지요. 자, 마침표 찍겠습니다. 눈 뜨고 당하지 않게.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